일단 메가도즈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앞서서 이제 리포조말 드신다는 분도 계셨지만 일단 수용성 비타민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메가도즈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알고는 있어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건지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예전에는 200mg 이상 먹어봤자 비타민C 소용없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게 여기서 보면은 여기 200까지 먹으면은 이까지 혈중의 농도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 뒤에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그래프면 포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더 올라가긴 하거든요. 어떻게 된 거냐면 비타민C를 흡수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그 채널이 있어요. 단백질, 수송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이 이 200 농도까지는 걔네들이 능동적으로 흡수를 하는 거야. 막 흡수를 하는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수동 확산으로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수동 확산, 이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퍼지는 그 작용을 통해서 밀어 넣어져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채널이 운반체 채널이 아니라 그냥 단순 확산에 의해서 그냥 흡수된다. 그냥 흡수된다. 흡수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고농도를 먹어주면 먹어줄수록 더 올라가는 건 맞아. 그래서 여기 보면 최고 농도를 봤을 때 원래 이까지가 200mg만 먹어주면 된다라고 했지만 더 먹어주면 수동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혈중의 농도가 올라가긴 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 200만 먹으면은 우리 현대인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고 비타민C를 소진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라든지 아니 각종 질병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비타민C 소모를 엄청 시켜가지고 내가 감기가 걸렸을 때는 비타민 10g을 때려 먹어도 설사를 안 해. 저 코로나 걸렸을 때 몸이 다 흡수하잖아. 다 흡수해. 설사도 안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쑥쑥쑥쑥. 그렇게 걸렸을 때 비타민C 소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막 엄청 더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200 정도 먹어서는 사실은 우리 몸의 기능이나 아니면 면역 이런 거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먹으라고 이제 보통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 특히 비타민C를 좀 많이 옹호하시고 이게 정말 항암 효과며 정말 많은 질환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된다고 홍보하고 계신 뭐 이왕재 박사님도 계시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많이 먹으라는 주의예요. 어쨌든 이게 2배씩 막 먹는다고 뛰진 않지만 밀어 넣는 만큼 조금씩 더 올라가긴 한다 라는 게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면 뭐 내가 1g 먹으냐 아니면 2.5g 먹으나 이 차이가 엄청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PK라고 약동학적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사람을 통해서 PK 데이터를 얻고 나서 이거를 약동학적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본 건데, 만약 1g이 지금 네모 상자 이거고 얘거든요. 그러면 3g이 뭐냐면 이 위에예요. 그래서 최고 농도로 따졌을 때는 얼마 차이 안 나보지만 결국 우리 몸에 있는 거는 이 내부의 면적이거든요. 이 면적. 그럼 여기는 어쨌든 이 면적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차이보다는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더 그 농도가 더 우리 몸에 전체에 있는 양은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건 최고 양을 비교했을 때는 이렇지만 3g 정도 먹었을 때 훨씬 더 농도가 올라간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메가도즈는 정말 엄청나게 높게 올라간 이 수치가 혈액으로 바로 비타민C를 꽂아 넣어주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게 항암 치료할 때 이걸 써요. 이 정도 올려줘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그래서 혈관으로 넣었을 때는 이제 훨씬 농도가 더 높죠. 최고에 도달할 수 있는 농도가 경구로 먹었을 때 여기에서 보는 수치에서는 한 200 정도 된다고 하면은 얘는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고 1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 6배 정도 더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NIH에서는 비타민C 요법을 항암 요법에 요즘은 장려를 하고 있고, 근데 IV라고 이 혈관으로 넣는 것만 대신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농도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하지만 경구용 비타민C로도 항암 효과를 본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옛날에도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은 비타민C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특히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암세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최고로 치는 농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몇 시간 정도 노출하느냐, 시간이 또 중요하구나.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얼마나 길게 노출시키냐. 아, 이렇게 전쟁하고 똑같구나. 이게 오래 갈수록 상대방이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뭐 주사로 놔가지고 한번 피클이 이렇게 쳤다가 엄청나게 또 빨리 감소하잖아요. 물론 그래도 감소해도 얘보다는 높은 수치가 있지만 어쨌든 주사를 내가 4시간마다 맞을 수는 없잖아. 그쵸. 이 요법을 한번 하고 뭐 집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경구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잘 이용을 할까가 이제 많이 고민이었죠. 근데 이제 일단 노출 시간이 길어야 돼. 보면은 암세포 생존율을 보니까 이게 농도거든요. 똑같은 5mm몰에 비타민C를 노출을 시켰는데 1시간 노출시켰을 때는 암세포가
60% 정도 살아있었어요. 어. 근데 6시간을 노출시켰다? 어. 다 100% 죽은 거야. 그러네. 그래서 이게 최고 농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노출 시간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얼마나 자주 투여했느냐도 중요한 거죠. 사실 그게 노출 시간이랑 투여 빈도가 거의 연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 어떤 물질의 효과를 보려면 투여량, 그리고 노출 기간, 투여 빈도 이 세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그 하나의 고농도만 보고 걔만 된다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타민C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봤지만 사실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비타민C가 암세포도 죽이지만 또 면역세포의 기능도 증가시켜요. 더 적은 용량이라도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면역세포를 또 강화시키니까 면역세포가 일을 또 더 잘해가지고 또 암세포를 죽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 고농도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암세포를 예방하거나 좀 죽이는데 얘 경구 투여로도 효과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구로 먹지만 그 최고 농도를 꾸준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비타민C를 먹어주는 전략을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메가도즈 하시는 분들이 내가 몇 시간 간격으로 얼만큼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집에서 하기에는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 먹는 방법으로 최고 농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단지 이 3g짜리를 계속 몇 시간에 한 번씩 먹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이상을 더 올리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 방법이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을 가지고 그 비타민C를 용량별로 투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거를 그 프로그램에 넣잖아요. 그럼 얘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PK가 나온다는 게 예측돼서 나와요. 봤을 때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게 경구 투여 한 거고 밑에는 이제 혈관으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높은 농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집에서 가능한 경구 투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1g 정도 먹었을 때가 아까 이 밑에 네모난 그래프라고 했죠. 그리고 3g 먹었을 때 그래프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 위에가 뭐냐. 이제 하루에 6번 먹는 거야. 4시간 간격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 맨 위에 있는 이게 3g으로 3g 말고 여기는 3g으로 6번 먹을 때. 그리고 2.5g으로 조금 줄여가지고 6번 먹을 때는 이렇게 농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못 보이는 이유가 3g을 여러 번 먹으면은 이렇게 최대 농도로 유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1g으로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1g의 최고 농도가 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유지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1g으로 이제 쭉 가는 걸 유지할 거냐 3g으로 쭉 가는 걸 유지할 거냐. 그래서 내가 그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정도로 유지할 거면은 반포면은 1.5g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겠죠? 네. 반포로 유지를 이제 계속 여러 번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사이로 먹을 거냐 아니면 3g으로 계속 먹을 거냐. 메가도즈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 식후에 내가 8시부터 시작해서 한 포를 먹는다. 그러면은 점심에 12시에 한 포, 오후 4시에 한 포, 저녁에 8시에 한 포. 이러면 하루 4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야 되잖아. 네. 자야 되는데 자는 8시간 동안은 못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험이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지. 못 먹는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어떨 거냐. 이럴 때 저는 리포조말 비타민C를 이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싼 리포조말이지만 이제 이때는 네. 이때는 내가 못 먹으니까 자고 자야 되니까. 자, 잘 때는 8시간 동안 쭉 이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리포조말 비타민C 이용하는 건데 리포조말이 자, 똑같은 1g을 먹었을 때 수용성 비타민이 이렇게까지 피크를 쳐요. 그럼 이 최고 농도가 이거죠. 근데 리포조말은 똑같이 1g을 먹잖아요. 네. 어휴. 그러면은 이렇게 높게 한 6배 정도 이게 뭐 데이터마다 틀려요. 3배 정도 높게 올라간 게 있고 6배 정도 높게 올라간 게 있고 이거는 이제 라이프 익스텐션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건데 6배 정도 올라갔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리고 또 오래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먹었어. 그럼 8시간이잖아요.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농도가 여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괜찮은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또 수용성을 먹어도 이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메가도즈 하시는 분들은 메가도즈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내가 또 이만큼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또 먹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점점점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가성비가 좋아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한번 병에 걸려. 네. 그러면 수치가 확 떨어지지.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지. 다시 시작하는 거. 그래서 하지만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하는 거 나쁘지 않아. 걱정이 이렇게 때려 드시고 휴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약간 걱정. 이렇게 많이 드시는 이유가 아프지가 않은데 좀 약간 활동 중독자들이신가.
약간 자기개발 중독자 그럴 수 있지. 분들이신가? 난 그렇게 너무 악용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휴식은 휴식대로 하고 메가도즈를 만약에 내가 암 예방 목적이야. 막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비싸니까 요렇게 하면 괜찮겠네요. 근데 이제 비타민C 전문가들은 내가 완전히 암세포까지 죽여버리는 방법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말씀드리면, 이게 밑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비타민C와 리포조마를 평소에 먹을 때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 번은. 네네네. 하루에 4번 먹을 거면 그 4번을 비타민C 파우더랑 수용성이랑 리포조마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타민C가 이제 수용성이 이제 밑에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이때 먹고 이때 먹고 4시간에 한 번씩 먹을 거면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포조말도 이때 먹고 이때 먹고 이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을 합하잖아요. 그러면 농도가 여기까지 달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그 흡수되는 경로가 아예 달라요. 서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래서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g을 먹으면 아까 200 정도까지는 걔가 이제 수송할 수 있는 수송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그 이상은 수동 확산을 통해서 밀어 넣어져서 농도가 여기까지 달성된다고 했어요. 200 정도. 그런 다음에 리포조말은 그냥 우리 그 뭐죠? 인지질에 쌓여가지고 그냥 소장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의 흡수 경로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농도를 각각 달성해서 결국에는 더하기를 가능한 그 농도로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하고 400을 더해서 600까지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농도는 이 버킷 림포마라고 혈액암 세포예요. 이 혈액암 세포는 혈액에 노출되어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효과를 효과가 보기가 너무 없구나. 쉬운 거죠. 네네. 실제로 그 인비트로라고 그냥 실험, 그러니까 생체 외 실험에서도 바로 이 비타민 C를 치면은 이 여기서 보이는 효과가 생체 내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노출되는 양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림포마 가지고 실험을 해봤을 때 비타민 C 농도가 500 마이크로몰까지 쳤을 때도 보면은 60%까지 죽었단 말이에요. 암세포가. 그럼 여기가 지금 600까지 달성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좀 많이 죽일 수 있는 농도인 거지, 충분히. 경구투여로 가지고도. 이런 이론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경구투여 가지고도 암세포를 예방하거나 죽일 수 있으니까 이 경구투여도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이전에 그냥 보통 하루 3g 정도 먹었어요. 3g 정도 먹었는데 현재는 이제 리포조말이랑 이제 섞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리포조말 1g까지는 좀 제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먹고 보통 한 캡슐에 500mg이거든요. 그래서 이 500짜리 하나를 자기 전에 먹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헤르페스 물집이 날 것 같을 때가 있죠. 이 나시는 분들은 알 것 같아요. 그날에 약간 간질간질한 느낌도 있는데 몸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날려나 하면서 헤르페스 어디 나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그런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메가도즈 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때는 하루 4포 정도 먹으면서 4시간 간격이든 3시간 간격이든 이렇게 먹으면서 동시에 같이 리포조말 0.5를 같이 먹어줍니다. 제가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면, 지금 영양제 값을 다른 데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좀 여유로워지면은 1g까지도 먹어볼 것 같아요. 근데 0.5로 일단은 시도를 해보고 이걸로 잡히면은 땡큐고, 만약 안 잡힐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1g으로 다음부터 날 때는 그렇게 올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고, 감기나 몸살 기운, 목이 좀 아프다 이러면은 헤르페스보다는 좀 적은 용량으로 잡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한 2번 정도만 먹어도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어쨌든 뭐 하루 3번 정도 2~3포, 그리고 리포조말도 똑같이 0.5로 2~3알 이런 식으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헤르페스보다는 감기나 몸살 기운이 훨씬 더 적은 용량으로 잡힌다. 금방 괜찮아진다. 네네네. 초반에 특히 모든 초반에 잡아야죠. 그렇죠. 그럼 좋죠. 그리고 음주 후에는 그냥 한 포 먹고 리포조말도 하나 정도 먹고 주무시면은 이제 이 해독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가 모발 미네랄 균형이 돌아와서 영양제를 앞으로 줄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저는 좀 하루 3포 정도 먹으면서 리포조말도 동시에 3알 정도 섭취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체중이 45kg인데 제 체중 기준에 이 정도니까 혹시 뭐 90kg이신 분이 저랑 똑같이 드신다고 하면은 똑같은 효과를 보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기 체중을 약간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좀 자기한테 맞는 용량으로 본인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정도 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어서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한 포에 먹을 때마다 물 뭐 반컵에서 한 컵 정도는 같이 마셔주세요. 섞어 드시는 게 아니라 음. 마시고 나서. 마시고 나서 뭐 입에 한 모금 정도 녹이고 마시지만 일단은 뭐 반컵 정도는 꿀꿀꿀꿀 좀 더 마셔줘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단 얘네들이 물에 좀 더 잘 많이 녹아서 좀 더 많은 양이 녹아서 우리 장에서 쭉 퍼져야지 흡수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한 물이 있는 게 사실은 흡수에 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치아 보호 때문이에요. 아까 물에 타서 먹어도 되냐고 하는데 뭐 빨대로 드시는 거는 오케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치아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입에 물을 머금고 비타민C 가루를 털어놓고 꿀꺽 삼킨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비타민C가 입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물을 마시면서 입을 헹궈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꼭 같이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스트레스에 이 비타민C가 진짜 좋다고 했는데 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용량을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용량이나 중등도 용량은 사실 비타민C 단독으로 먹었을 때 크게 뭐 간에 무리를 주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고용량이 어느 정도냐? 킬로그램당 500mg이거든요. 그러니까 40kg면은 20g이지. 40kg면. 그러니까는 이제 뭐 체중이 더 많이 나가면 훨씬 더 많은 용량이긴 해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먹다 보니까 네. 뭐 용량이 엄청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킬로그램당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C와 만성 스트레스 조합에서 고용량을 먹었을 때는 약간 간에 의해서 간이 병변이 일어난다는 연구가 있어요. 사람 연구는 아니고 동물에서 네. 연구가 있기 때문에 좀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좀 그래도 좀 적당히 드셔라. 제가 봤을 때 그냥 좀 무난한 양은 40에서 50kg 대는 만성 스트레스가 있다면 아하. 내가 스트레스 너무 심해. 네. 내가 봐도 난 진짜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정도 이제 만성 스트레스라면 하루 최대 2포. 그리고 60에서 70kg대 만성 스트레스라면 하루 최대 3포. 이 정도로 일단 유지하다가 네. 내가 좀 스트레스 좀 많이 이제 요인들이 없어졌어. 이러면은 다시 늘린다.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용량이 만성 스트레스 있는 분들에게는 제한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 말고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레스터 패커 교수가 정리했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항산화제들이 서로 역할을 하면서 서로 다시 재생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알파 리포산이 글루타치온 재생을 도와주고, 글루타치온이 비타민C 썼던 거를 또 재생하게 도와주고, 서로 도움 이렇게 돕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리포산 같은 거를 먹어주면 비타민C 효과가 5배에서 10배 정도 증가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산화제들을 추가로 먹어주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된다라는 걸 같이 말씀드리고 싶고, 비타민 C만 고용량으로 먹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 먹으면은 또 시너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